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상 주택 등 그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보시면 돼요. 자,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대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합니다.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자,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알선 동그라미 합니다. 알선하거나 또 광고를 광고 동그라미 합니다.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때 방금 읽어드린 거 세 번째 줄을 봅니다. 가로 안에 보면은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상속과 저당의 경우는 재변하라고 되어 있죠. 미칠 것이고요. 상속 동그라미, 저당 동그라미 합니다. 상속 동그라미, 저당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방금 읽어드린 것을 설명을 좀 들어야 이해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자, 앞을 보시면 되고요. 자, 화면에 집중하시고 같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택법에서는 그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증서나 지위에 대해서 양도나 양수, 또 양도 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 또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금지되고 있죠? 네 가지. 양도 양수할 수 없고, 양도 양수를 알선할 수 없고, 또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금지된 행위가 네 가지죠. 자, 무엇을 양도 양수할 수 없고, 무엇을 양도 양수할 수 없고, 무엇을 광고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 양도 양수 등의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는 대략적으로 입어둬야 돼요. 보면은 김날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 2페이지 2번에 보면은 양도 양수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가 나와 있습니다. 암기로 오셨겠죠? 진짜 이거 되거든요. 제일 먼저 1번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입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예요.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는 양도 양수 알선이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갑돌이가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에요. 그럼 이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지 않으면은 서울시 지역주택조 조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살고 있는 을동이가 이제 갑의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를 못 한다는 거죠. 양도하고 양수를 못 해요. 양도하고 또 양수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양도 양수를 공인중개사가 또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TV 등에 광고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프리미엄 피를 붙여서 양도 양수하는 것이 주택 공급질 교란을 막기 위해서 금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죠. 주택 상환사채도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택 상환사채가 뭐냐면은 자, 주택 상환사채를 가진 채권자에게 사채권자에게 제 주택으로 3년 내에 주택 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면은 그 사채권자에게 3년 내 주택으로 상환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내에 주택, 아파트를 지어서 갚아야 되니까 주택 상환사채를 가진 채권자, 사채권자는 아무튼 3년 내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아파트 입주권이 이제 프리미엄 피가 붙으면은 이걸 양도 양수하고 또 양도 양수를 알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으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시킬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 주택 상환사채는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입주자 재축 증수죠. 입주자 재축 증수.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 청약 종합 재축이에요. 주택 청약 종합 재축이 이제 대표적인 입주자 재축 증수. 이거 말고도 주택 부검, 주택 그죠? 네. 등등은 전부 입주자 재축으로서
우리 그 주택 부금 넣잖아요. 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것들 전부 주택 입주자 지주 증서로서 주택 공급 지주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금이 되죠.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또 불이백이 일정한 액수가 되면은 이제 아파트 청약 계약할 때 1순위, 2순위 자격을 주게 되잖아요. 그 자격이 없는 자가 이것을 돈 주고 사서 아파트 청약 계약을 못하도록 입주자 저축증서, 즉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증서도 양도 양수를 금지하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허가 건물 확인서예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등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쭉 나와 있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든지 뭐 확인서라든지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라든지 건물 철거 확인서 등은 네, 양도 양수가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 재개발할 때 있잖아요. 이런 재개발 구역에 만약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그 무허가 건물은 조합은 될 수가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 대한 그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게 재개발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져요. 그러면 입주권이 주어지면 여기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이것도 또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됐죠. 피를 붙여서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허가 건물도 입주권 교부 대상이 되면 철거하기 전에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떼줍니다. 이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가신 자는 이 재개발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피를 붙여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잖아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죠.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요?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 강이에요. 강. 자, 그리고 이제 이 강에다가 댐을 막았어. 댐을 막아버렸다고, 댐을. 댐을 막으면은 다음서 호수가 생기죠. 그럼 주변에 있던 마을이 수몰되잖아. 이제 이 댐 속에 마을이 수몰되면은 뭐 용왕님도 아니고 뭐 이분들이 댐 속에 물 속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이주단지 신도시를 만들게 되죠. 그럼 이제 이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그 신도시 이주단지의 아파트가 교육 여건이 좋고 교통 환경이 좋으면은 또 여기도 아파트 분양되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때 이제 이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수몰민들에게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가진 자는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거든요. 피가 붙으면 또 이것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공에서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주택 조합의 조합은 지위,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증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리고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을 양도 양수할 수 없고, 양도 양수를 알선할 수 없고,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강권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양도 양수가 금지된 증서나 지위 이것들을 상속으로 양도 양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들이 양수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금융권에 대출 받으려고 저당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니고 자금 융통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가 금지된 증서나 지위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거나 저당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입니까? 양도 양수 등이 허용됩니까? 양도 양수 등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알선과 강고 행위를 금지하지만 금지한다고 전부 안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위반시. 그래서 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은 조치를 하죠. 위반시 조치. 이 위반시 조치도 통째로 하셔야 됩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위반했을 때, 교란 금지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주택부에서 하게 될까요? 제일 먼저 불법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 양수한 자는 모두 주택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주택 공급 신청 지위는 무효, 위반 시 지위는 무효.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불법으로 양수받은 자가 있으면 양도자, 양수자 모두 주택 공급 신청 지위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리고 불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고 이제 발각되지 않고
불법으로 양수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를 가지고 아파트 청약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지위는 무효가 되고요. 계약은 취소 대상이 돼요. 그리고 무사하게 이제 주택 계약을 하고 청약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맞춰서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그 주택 대금을 사업주체에 지급하고 사업주체가 주택 대금을 지급하면은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환매조치 해버립니다. 환매조치. 환매조치. 집값을 주고 소유권을 빼앗아가 버려요. 환매조치 해버려요. 그리고 입주까지 마친 자, 불법으로 양도양수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까지 한 자는 어떻게 부리죠? 퇴거명령합니다. 퇴거명령 끝까지 들어가요.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대상, 그리고 소유권 취득자는 환매 조치, 입주를 마친 자는 퇴거 명령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10년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위반 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나머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제가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자, 주택 공급 시설 교란을 막기 위한 주택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학습이었고요.